하락세를 지속했던 뉴욕 증시가 막판에 끌어올리기에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전환됐고요. 나스닥도 소폭 하락하는 걸로 그쳤습니다. 일단 의사록 공개 그리고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자,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아마도 주말장까지 시장을 달궈주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엔비디아는 시간에서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흐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테마주들 때문에 롤러코스트가 나타나고 있죠. 특히 초전도체 아주 뭐 난리가 아닌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닥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를 해드렸죠.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코스피로 도망치면서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의 난입이 일어난다. 자,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들이 급등하면서 시총 상위자를 꿰차고 이 주가 변동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국장을 못 믿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팔아먹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보다도 물려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올라올 때 팔아먹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저평가주 열풍이 한번 불었었잖아요. 근데 주가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물려있다가 나오는 모습 같은데 이런 모습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아이고, 눈이 와가지고 오늘 방송이 조금 늦었습니다. 네, 안방에서 이쪽 방으로 오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어요. 경기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겨울왕국이 돼버리는 모습인데 꼭 입춘 지나면 이런 거 한 번씩 있죠. 네, 시장도 잘 가다가 조정 한 번씩 와요. 네,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래 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지금 이 눈이 계속 쌓여가지고 뭐 이제 여름은 뭐 안 와, 뭐 봄은 안 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없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강세 흐름이 계속 연결되면 조정이 꼭 필요로 하는데 그 조정이 깊게 파고 들어가서 시장을 완전 망가뜨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데에 아직도 참고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0.13 오히려 상승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막판에 끌어올림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0.32%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이 정도면 뭐 안 빠졌다 봐야 되겠죠. 역시 마지막으로 막판 시점에서 끌어올림이 굉장히 강했다. 그러니까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3시 넘어서까지 급락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한 뭐 몇십 분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겠지만 하나는 나쁜 소식이었고 하나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뭐 하나는 나쁜 소식은 뭐냐면 의사록,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기대가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시장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의사록 공개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1월 FOMC 회의에 대한 이게 회의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통화 정책 기조 완화를 위해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얘들은 말을 좀 어렵게 쓰긴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금리 인하를 미리 예측해서 서둘러서 움직이지 마라.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1월달 FOMC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즉 인플레이션이 둔화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금리를 낮추기에는 아직은 모자라다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의원들은 너무 빠른 인하 또는 너무 늦은 인하의 위험성을 놓고 의견들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절충 시점이 언제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달이 아마 강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5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하기가 너무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할 가능성이 높고요. 원래 연준이 이야기했었던 3회 금리 인하 뭐 이
정도 수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네, 많게 하는 저는 이제 4회 정도 할 것 같다 생각 드는데 그 정도 수준을 좀 맞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금리 인하라는 쪽으로 방향을 한번 틀게 되면요. 중간에 유턴한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인상을 계속 해왔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금리 인하로 돌아선다. 인상하다가 갑자기 금리 인하? 이렇게 되면은 정책적인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 멈추고 나면, 즉 금리가 동결되기 시작하면 이제 동결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멈춰놓고 시장을 모니터링한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올릴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 근데 보통은 금리가 올라가다가 동결로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로 전환되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동결 이후에 금리 인하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한번 틀고 나면 다시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 정책적인 실패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막 낮아지고 있는 수준인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시키게 되면 다시 뭐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주 낭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일단 충분히 지켜보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는 해야 되겠죠.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해야 되는데 그 시기적인 부분이나 횟수에 대해서 너무 시장이 과대하게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 5월 FOMC까지는 일단 동결 한 번 더 가자라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렸죠. 아유, 역시 연준 애들이 그지 같은 짓거리들을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아직 멀었구나. 시장의 실망감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쪽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가 실적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는데 엔비디아 투자를 그렇게들 많이들 하고 계시는가 봐요. AI는 사실 여러분들 네 그냥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엔비디아 4분기 실적이 일단 좋을 것이라고 말씀은 드렸잖아요. 좋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이냐.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 폭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인공지능 AI 전용 칩인 H100의 수요가 완전히 폭증하면서 매출이 265%나 급증했다. 네,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409% 급증한 184억 달러를 기록했다. 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네, 이쪽에 들어가는 우리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신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재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르려고 계속해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눌려있는 상태였잖아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매출이라든지 향후 기대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움찔움찔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태가 좀 된 거죠. 뭐 어제 살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굉장히 쫄리는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네, 그런 시기고요. 주당 순이익은 5.15달러입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가 4.64달러인데 어마어마하고요. 전년 대비 769% 폭증입니다.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상태고요. 분기 전망 역시도 마찬가지. 네, 지금 240억 달러 매출을 올렸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220억 달러였다. 220억 달러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걸 아예 넘어가 버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네, 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의 폭증이죠. 네, 그래서 719달러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간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7% 정도 올랐으면 완전히 뭐 폭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정규장에서는 이제 실적 우려감들이 아직까지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85로 마감했는데 요거 네, 다 회복하고 더 추가 상승이 나타날 거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 나쁜 소식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좋은 소식 나오면서 회복을 시켜줬죠. 그럼 기대감이 확 커집니다.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즉
왜냐면 오늘 정규장에서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선반영을 시켜줄 것이고요. 엔비디아가 실제적으로 이런 정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주말장까지도 네, 쭉쭉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약간의 어떤 부담감들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고 주가가 살짝씩 눌려있던 종목군들이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게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상승하면서 네, 효과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좌의 상승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는 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봅니다. 코스닥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뭐 때문에요? 테마주 때문에. 이 신성 델타테크가 어제 아주 난리를 쳤죠. 24%나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7%로 끝나서 이게 24%에서 17%면은 몇 프로입니까? 24, 17이면은 30, 40%쯤 되는 건가요? 변동성이? 네, 그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매수했다, 그랬다가 종가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40%가 나오는 건가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나오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담감들이 커지고 답답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탈출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HLB도 조만간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테마를 통해서 조금만 올라가. 지금 한 4조 대, 4조, 5조 이 정도만 돼도 그냥 코스닥 시총 상위로 쑥 들어가가지고 시장 영향성을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커지는 거죠. 신성델타테크가 연초 이후에만 197% 폭등했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정도면은 코스닥 순위가 53위에서 네, 장중 시총 5위까지도 네, 진입이 됐었던 모습이었다. 야, 순식간에요. 그죠?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종목이 아무리 폭증을 하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시장 자체를 뒤흔들 정도의 어떤 폭증이 나타나면 그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집단군을 형성해서 올라간 그 2차전지 관련주도 충분히 그 시간을 가지고서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이거는 조금 애매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요즘에 엔캠 있잖아요. 엔캠이 또 막 치고 올라가면서 시총 4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요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전액 부분에서 이제 점유율이 1등인가요? 네, 아무튼 그렇죠. 에코프로는 양극재, 이거는 이제 엔캠은 전액, 이런 쪽. 전액 같은 부분도 이제 중국 쪽의 전액을 사용한 배터리에게는 뭐 보조금을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미국 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사적인 이익을 얻는다, 뭐 등등 여러 가지긴 한데, 어쨌든 테마잖아요. 테마로 형성되는 모습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단기 급등, 그러면서 시총 상위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지수의 어떤 왜곡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 다 끄집어져 내려가고 나면 이제 시총 상위로 진입을 해서 코스닥의 대장을 누가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차전지 쪽이 치고 올라가서 시총 상위에 들어앉았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또 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초전도체가 이번에 뭐 잘 돼가지고 또 막 치고 올라가서 시총 상위에 포진을 했다. 이렇게 되면 또 얘네가 주도주가 되는 거고, 바이오가 일단 바이오가 되는 거고, 뭐 소부장이 됐다 그러면 소부장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소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신성델타테크는 어제 제가 매도는 쳤어요. 갖고 있던 거 이제 수익률이 막 5,000%가 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 상황이 좀 이상해서 매도를 치긴 했는데, 매도를 치고 나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매도가 이제 뭐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뭐 많이 판 건 아닙니다. 제가 많이 판 건 아니고요. 한 주씩 남겨놓고 다 팔았어요. 저한테도 한 주 남겨놓고 우리 아이한테도 한 주 남겨놓고 다 팔긴 했는데, 저 때문에 매 빠진 게 아니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네,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하. 네, 아무튼 저는 네, 급락하기 전에 잘 팔고 나왔습니다. 자, 수익률은 네, 뭐 근래에 보기 드물었던, 예전에 그 위메이드가 1000% 조금 넘었었잖아요. 그거 이후로 가장 큰 수익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때 팔아먹을 때 4,000 몇백 %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테마주들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번
흐름만 좀 타고 가면은 참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수익이 잘 나오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래도 테마주 급등에 너무 또 목매달고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 때문에, 증시 유동성이 새로운 주도주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테마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요것이 문제다라는 것도 있고, 자, 지금 신성 델타테크나 엔킴 같은 경우는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물린 사람이 없다. 그래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변동이 또 없을 것이다.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자금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근데 이 자금이 따로 어디로 갈 만한 위치가 없다. 지금 보니까 뭐 2차전지 뭐 이쪽 몰렸다가 2차전지가 요즘에 좀 시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뭐 저 PBR 쪽으로 갔다가 또 빠져나오고 반도체 쪽 갔다가 빠져나오고, 반도체는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테마주나 하자, 급등주나 하자, 이런 쪽으로 자금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빨아당기려면 일단은 대형주 위주의 그런 주도주, 뭐 전차 군단이 되면 아주 좋겠죠. 이제 이쪽으로 해서 네, 그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코스피 지수의 주가 상승, 이번에 저 PBR이 그래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저 PBR 쪽으로 들어갔다가 네, 왕창 물려 있었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매도가 많이 나오는 상태가 된 건데, 자, 아무튼 이 테마주 쪽에 들어가는 자금들은 뭐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이 코스피 쪽 대형주 위주의 상승 흐름을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은 당분간은 더 시끄러울 거예요. 네, 시종 상위 종목군들이 빠져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잘한 그 종목군들 자기들끼리 막 시종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백억만 올라가면은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가지고 시종 상위 갔다가 또 하루 만에 뒤집어지고 막 이런 춘추전국 킹자가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고를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 거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성주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네, 주도주를 대형주로 해서 붙잡아 놓고 끌고 가시는 것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국장을 못 믿는다. 오를 때 떠나자. 개인 투자자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저 PBR, 밸류어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10조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물려 있었잖아요. 2021년도 매수 들어와서. 근데 그 2021년도에 매수 들어온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평가 종목들, 네, 저평가 종목들 매수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창 물렸죠. 자,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사요? 떨어지면 더 사야 해요. 그러다가 아주 박살이 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언제 오르냐 이렇게 시름 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지금 올라가니까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본전에서 매도 치고 국장 안 되겠어, 미장으로 가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죠. 요즘에는 뭐 미장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도 많이 가죠. 미장, 일장 막 그러던데. 네, 아무튼 뭐 그쪽으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자,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10조는 팔아먹었지만 외국인들은 네, 8조 원. 와, 코스피 시장에서만 8조 원을 샀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이거는 뭐 무지막지한 8조 2천억이요? 올해요. 네. 지난달 21일부터네요. 올해도 아니네요. 지난달 21일부터, 네, 이번, 지금 21일까지, 네, 한 달간, 네, 8조 2,500억 외국인이요. 기관은 1조 9천억 이렇게 매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부분들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것은 현대차와 기아차. 네, 기아차는 저도 팔았죠. 근데 현대차는 꼭 쥐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이고, 개인들은 현대차를 지난달 21일부터 네, 어제까지 해가지고요, 2조 원을 매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샀다는 이야기예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였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자, 4월 26일 날 일단은 네,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어요. 4월 달에 총선이 있는데 뭐 그냥 총선
보여주기식 그런 정책 아니냐, 뭐 해봤자 별거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도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하는 모습들이죠. 주가가 더 많이 올라야지 신뢰도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도요, 총선 끝나면 국장은 나락갈 것이다. 네. 국장은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가 좀 더 신뢰감 있고 믿을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 쪽이 아니라 엔비디아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도 좀 있고요. 일본 증시, 요즘에 일본 증시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세계 시총 4위, 그 다음에 아시아에선 1위로 올라섰죠. 뭐 중국이 완전히 뭐 마탱이가 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쭉쭉 나가는 모습인데, 요런 쪽으로 하니까 또 일본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좀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확실하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말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밸류업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또 뭐 장기적 관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자는 입장이니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이제 저 PBR 종목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또 저 PBR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고 실적이 빵빵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많이 끌어오려면 배당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배당 확대 또는 유보율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이런 주주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 또 똑같은 걸 반복할 거면은 굳이 이렇게 정책적인 이야기 한다고 할 필요가 없죠.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주가가 이제 테마주성으로 막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네, 또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정부가 네, 정책을 만들 때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네, 장기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제대로 된 정책을 이번에 한번 네, 내세워주고, 저 PBR이라는 그 저평가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떠나는 부분들은 저로서는 좋은 결과입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대비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내세우면서 기대감을 폭증시켜줬다라는 부분 참고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장중에는 어쨌든 간에 장 마감 시점에서는 다들 좋게 끝나서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주 때문에 코스닥이 지각 변동을 이뤄내고 있는데 시총 상위가 많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어느 한 업종이 네, 내가 대장이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네, 코스닥 변동은 계속될 것 같다 판단되니까요. 테마주나 들썩거리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많아질 것이다 생각해서 변동성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라기를 좀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매도가 한 달 사이에 10조 원이나 나타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고요.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가장 많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많이 봐줘서 2번, 그래 3번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4번째, 5번째, 6번째, 10번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네, 그렇죠. 한두 번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죠. 옛날에 그 곰사냥 이야기 아시죠? 어느 사냥꾼이 네, 그 곰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곰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곰이 이제 물어봐서 너 지금 죽을래? 아니면 나하고 사랑을 한번 할래? 막 그런 거야. 그래갖고 남자가 고민을 하다가 네,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너하고 사랑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살려서 돌아왔대요. 근데 이 사냥꾼이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야. 그래서 다시 곰을 잡으러 갔다가 또 잡힌 거야. 그 곰이 또 똑같이 물어보더래요. 너 나한테 지금 죽을래? 아니면 나하고 사랑할래?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또 하룻밤을 보내고 온 거야. 이제는 정말 사냥꾼이 열이 받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곰을 잡으러 이번에 갔어요. 근데 이번에 또 사로잡힌 거죠. 그랬더니 곰이 이번에는 뭐라고 했느냐? 너 이 새끼 사냥하러 온 거 아니지?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